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퇴직 후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소득은 없고 서울에 집을 팔아서 전원주택 짓고 남은 돈 3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이자 소득이 9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기초연금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도대체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결혼한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기초연금도 받고 피부양자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베르토 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과연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만 64세 부부가구시고요.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예정인데 최근에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 남은 3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이자 소득은 월 90만 원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 그리고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금융재산이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88만 원입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4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금융재산 3억 원이 있을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6%라는 가정하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3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2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1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9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 3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90만 원인데요. 이자소득 월 9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86만 원을 93만 3천 원에 더해주면 소득인정액은 179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에서 금융재산 3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 179만 3천 원을 빼주면 108만 7천 원. 따라서 의뢰인 부부의 국민연금과 전원주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108만 7천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살고 있는 전원주택은 공시가가 얼마 안 되니까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해도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금융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금액대별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가 드니까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연 3.6%라는 가정하에 금융재산의 금액대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52만 6천 원, 금융재산이 2억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16만 원, 3억 원일 경우는 179만 3천 원, 4억 원일 경우는
242만 6천 원, 금융재산이 5억 원일 경우 소득 인정액은 306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180만 원이니까 금융재산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연금 기준액이 288만 원이니까 금융재산 4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100%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금융재산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일반재산 소득 등의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부부처럼 소득이 국민연금 60만 원과 이자 소득이 월 90만 원일 경우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요건을 모두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면 통과하실 수 있으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전원주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득 요건은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합산소득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60만 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므로 연 720만 원이고, 이자소득 월 90만 원은 12개월로 계산하면 108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즉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1080만 원 모두가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합산소득은 연금소득 720만 원에 이자소득 1080만 원을 더하면 1800만 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초연금과 피부양자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앞으로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금융재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반영하지만 피부양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